다행이네.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좀 서스름 없이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소유호구 운영하고 있는 이승아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책의 저자이시자 작가님이시고 공간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이러한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감사해요. 오늘이 첫 번째 북토크거든요. 그래서 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속초에서 하게 돼서 심지어 이 책에 등장하는 분하고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책에 나온 공간들에서 북토크를 한 번씩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몇 명하고 얘기를 했는데 승아님이 가장 추진력 있게 그럼 당장 뭐 언제 합시다 해서 제가 얘기하고 다음날 바로 포스터 만들어줬나? 포스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며칠 뒤에 또 자기가 기획을 짜봤다면서 어떤 순서로 하면 될 것 같다 얘기도 해주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하고 춘천에서도 할 건데 속초가 지금 1등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 공간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왜 독자들한테 하게 되었는지였어요. 일단 사람들이 카페나 서점의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게 좀 우려가 됐어요. 그치? 네. 아마 승아님한테도 막 하고 있으니까 이미 뭐 이런 거 카페 차리려면 얼마나 해요? 이렇게 물어보서 많죠? 네, 엄청 많이 계십니다. 저 계약 차리고 싶은데 뭐 얼마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기 뭐 월세 노후에 얼마냐고. 맞아요. 노후에 이러한 뭐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데 사실 되게 그럴 때마다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되게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뭐 하면 좋아요. 이거는 좀 정답은 아닌 것 같고 네. 저만 해도 그러니까 공간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승아님도 그렇고 조그만 공간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나만의 일을 꾸려보고 싶다 등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줄여보고 싶다. 그리고 정말 공간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봐도 좋고 또는 이런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궁금한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마치 내가 카페에서 알바라도 한번 해보면 그 이후에 어디 카페에 가서 손님으로 가도 좀 특별하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머신 이런 거 쓰네 뭐 이런 거부터 여기는 화장실 되게 신경 많이 썼다 이런 게 자기가 자기 공간 만들어 보고 나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책이 조금씩 후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뭐 예스24나 알라딘에도 있고 인스타에도 제 책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창업 가이드를 그 태그를 보면 벌써 후기가 막 올라온 거예요. 저도 이제 아침마다 봐요. 아침마다 내 책 후기 또 올라왔나 이러면서 보고 좋아요도 누르고 뭐 팔로우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글씨 너무 작나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 나도 나만의 책방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김소영 아나운서의 책을 보면서 당연히 책 발전소 같은 책을 파는 책만 파는 곳이 아닌 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나만의 책방을 제 책에도 김소영 아나운서님 서점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 너무 좋지. 당연히 좋지. 서점을 하고 뭐 책만 파는 게 아니고 다 팔면 좋죠. 근데 이분이 제 책을 읽고 나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했다. 그냥 손님으로 스쳐 지나가며 잠시나마 경험하는 좋아 보이는 카페 혹은 책방은 단지 내 핑크빛 성공의 상상 속에서만 빛나는 것이었고 현실은 커피 한 잔, 책 한 권 팔릴까 말까 조바심에 잠 못 드는 자영업자의 힘든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저는 서울에서 왔거든요. 오늘 9시 반에 출발해서 이렇게 막 달려서 조금 막혀서 도착해서 점심 먹고 소호에 딱 들어서니까 2시였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폰에서 막 진동이 오더니 착잡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공간 창업 현실이었다. 진짜.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거를 꾸릴 때부터 벌써 신청하셨다가 취소하시기도 하고 뭐 갈까 말까 하시다가 또 오늘 오전에 취소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승아님은 지금 카페도 하시고 게스트하우스도 하시니까
더 남일 같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후기를 또 보면 이분은 약간 또 이 책을 다르게 읽으셨는데 뭐 다 좋고 좋은데 책을 덮으며 역시 나는 CEO를 하더라도 공간을 경영하는 CEO는 쉽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이것도 괜찮다. 저는 이것도 제 책을 되게 잘 읽어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책 다 읽고 아 그래 안 해야겠다. 결심하는 것도 정말 큰 경험이고 맞아요. 좋은 결정이잖아요. 그 대신에 이분은 디저트를 좋아하니까 베이킹을 배워서 카페를 창업할 지인한테 빵을 납품해야겠다. 이거 내 공간 없어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책을 좋아하니까 나의 책 덕후력을 인정받아서 온라인 서점에 MD 추천 또는 편집장 추천처럼 내가 좋아하는 서점 한 켠에 내 이름으로 내가 좋아하는 책이 큐레이션 되면 좋겠다. 그리고 뭐 독서 모임 리더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 내 공간이 없어도 이런 건 일단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게,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마지막에 내가 만날 수많은 사장님의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마치 승아님 같이 이 공간 주인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분이 많아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저한테 막 인스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뭐 코로나 잠잠해지면 대구도 북토크 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분 보면 막 오랫동안 공간 창업을 꿈꾸고 계획하면서 너무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해서 뭐 중간에 뭐 다 엎어지기도 했다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아, 이분도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인스타 보니까 계속 공간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아니어도 언젠가 하면 되니까 그냥 좀 차분하게 준비해서 꼭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사실 저 예상보다도 훨씬 책을 많이 읽어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또 매일매일 또 새로워요. 저도 약간 승아님도 궁금했던 게 승아님이 책에 나오니까 어땠는지. 일단은 뭐 공간을 운영하면서 책에 나온 경험이 사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신기한 게 우선이었고, 뭔가 내가 이런 사례의 주인공이 되어도 되나? 라는 조금 왜? 그런 겸손한 마음? 뭐라고 해야 되지? 쑥스러운 마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승아님 사례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읽는 사람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공간 디자이너로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지 제가 공간을 차린 건 아니니까 공간 차린 사람의 입장의 목소리도 좀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좀 이것저것 넣었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또 한편으로는 요약하면 내가 좋아하는 가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적게 일하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가게들이 막 사장님 커피 뭐 3,000원에 파셔도 되겠어요? 막 이런 가게들 있잖아요. 그냥 5,000원 받으시고 그냥 월세 잘 내시고 몇 년씩 하셨으면 좋겠지. 막 너무 싸게 막 하다가 힘들어서 문 닫아버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콘텐츠를 담는 공간 기획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게 제가 이번 강의 자료 만들면서 찾은 건데, 몇 년 전에 제가 제 작업실에서 독서 모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독서 모임에 많이 오는 분이 자기 프로필 사진을, 잘 보이시나요? 이 빵이랑 주전자로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제 작업실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할 때 우주는 우리를 돕는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말이 너무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주가 공간 창업을 하면 쉽죠. 근데 내가 태어났을 때 건물주가 아닌 걸 어떡해. 뭐 금수저가 아닌 걸.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래도 분명히 뭔가가 있을 텐데 안 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예를 들면 저는 독서 모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작업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건축책을 소개하는 모임을 많이 했는데 매번 이렇게 책 한 권이랑 샐러드 만들어서 포스터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거의 요리 왕이 될 정도로.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나는 건축 수업을 해보고 싶어 이랬는데 아무도 저에게 야, 너 뭐 건축 교육 잘하게 생겼는데 뭐 와서 뭐 수업 좀 해봐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니까 그냥 제 작업실에서 사부작 하면서 계속 책도 내가 고르고 발표 자료도 이것저것 제가 만들고 손님 오라고 제가 또 영업도 하고 뭐 되게 재밌었어요. 음식도 하면서 승아님이 마치 소톡하는 것처럼 네. 소통은 정말 맨날 하잖아요. 저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약간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책 추천하면 정말 다 읽었다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하면서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건축 수업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자기 방 그려보기 막 이런 거를 샐러드 나눠 먹으면서 막 열심히 과제처럼 하고 근데 이게 제가 막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주고 싶다 마음이어서 그냥 했을 뿐이지 막 교수가 돼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되려면 박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냥 제 또래 친구들한테 건축이나 공간 이야기를 쉽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라서 내가 박사가 지금 필요한가? 오히려 내가 그냥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 손님이 오면 하고 아니면 말지 뭐 약간 이런 마음? 그래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나름 좀 팬들이 생겨가지고 제 팬이자 친구가 저를 막 그려주고 왜냐면 그때는 제 머리살이 이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이름이 토란이어서 이름이 김란이잖아요. 그래서 토란이라고 활동했는데 토란이 들어간 뭐 고로케를 사온다거나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이런 다 모아놨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계속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승아님도 이 게스트하우스에서든 고구마 살롱이든 계속 뭔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 돈이 든다기보다 그냥 승아님의 시간과 노력을 쓰는 게 훨씬 많죠. 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내가 자금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해도 뭔가 스스로 하고 싶은 그런 의지나 동기부여가 없으면은 그거는 실행에까지 옮기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뭐 공간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분한테 다짜고짜 공간 막 계약하지 말고 뭐 주말마다 어디에서 네가 원하는 주제 모임을 한 10번 정도 해보거나 또는 뭐 카페를 하고 싶어 그러면 네가 커피를 만들어서 팔아봐야 될 것 같다. 진짜 뭐 알바를 먼저 해보든가 아니면 플리마켓 가서 팔아보면 좋겠다. 뭐 디저트 같은 거. 왜냐면 해보니까 나는 만드는 것만 좋아하지 손님 응대가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게 내가 이미 인테리어도 다 하고 뭐 커피 머신까지 산 다음에 그때서야 난 손님만 만나는 거 싫어 이러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큰일 나죠. 큰일 나지 진짜. 네, 이것도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떤 분이 핸드메이드 공방으로 10평 정도 창업을 구상 중인데 10평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작업 공간, 판매 공간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10평이 작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작업실도 9평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많으면 15명까지 놀아봤고 한 평이라는 게 그러니까 180cm 된 사람이 대자로 뻗었을 때 1.8, 1.8 이니까 9평이면 9명이 다 대자로 뻗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누워서 노는 게 아니니까 15명이 정말 밥도 먹고 뭐 영상도 보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느낌을 더 보여드리려고 제가 몇 달 전에 강의했던 자료 중에 일부인데 그 춘천에 근화동 396이라고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에도 다 작업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핸드메이드 공방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데거든요. 한 20곳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컨테이너 박스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길이가 6m에 2,450, 그러니까 2.5m밖에 안 되죠. 해봤자 4.5평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4.5평을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이 많아서 저한테 강의를 요청하셨던 건데 제가 한 분 한 분 다 디자인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다. 그냥 샘플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문이 하나하나 문 위치는 다 같았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 예를 들면 제품 제작도 해야 되고 뭐 문서도 써야 되고 뭐 지원 사업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문서도 써야 되고 그리고 물건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뭐 택배도 계속 싸서 보내야 되고 실제 매출은 다 인터넷 쇼핑으로 나온다. 이러면 또 진짜 박스가 엄청 많아. 그쵸? 포장지도 진짜 많아야 되고 그 보관은 또 어디다 하냐. 그리고 한편으로 공간이 예뻤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뭐 정말 양초도 사고 비누도 사고 했으면 좋겠는데 쇼룸도 예뻤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역할을 나눠서 예를 들면 빨간색은 창고 좀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는 정말 뭐 양초를 만든다며 파라핀을 어딘가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다 만들었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물건 그것도 어디다 숨겨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지금 소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소파 밑에 쪽을 뭔가 창고처럼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이 노란색 테이블 동그란 데다가 자기 상품을 올려놓고 약간 작지만 사진을 알차게 찍을 수 있는 쇼룸처럼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처럼 이 지금 10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책상을 놔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 클래스를 많이 하고 싶으면 좀 무리가 되더라도 테이블을 큰 거 하나 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작업을 하다가 손님이 없을 때는 손님이 있을 때는 싹 다 치우고 거기서 클래스를 해야죠. 근데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걸 보여드렸었냐면 이 테이블 밑에 바로 뭐 선반 같은 게 있어서 일하다 말고 그대로 넣을 수 있게 깨끗해지게 그리고 손님 다 갔다 그대로 또 쟁반째로 꺼내서 일하고 뭐 그런 거 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 약간의 가벽을 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아예 가리고 싶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저는 일하다가 눕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아예 내가 누울 곳을 조금 마련해 놓으면 일하기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정말 간단한 상담만 하고 최소한의 물건만 밖에 빼놓고 진짜 본격적인 일은 안쪽에서 하고 싶다. 왜냐하면 저는 눕는 것도 좋아하고 누가 보고 있으면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 다 전면 유리인데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신경 많이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좀 가벽을 쳐서 뭐 뭔가 문을 열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때 얼른 나가든가 아니면 이 가벽을 정말 낮게 만들어서 살짝살짝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긴 소파가 있어서 좀 손님들하고 좀 편안하게 앉아서 대화해야 되는 경우 이건 클래스하고는 안 맞는 구성이죠. 그런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이게 겨우 4.5평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평은 사실 충분해요. 그리고 이 10평 안에서 모든 매출을 다 내야겠다 생각하시기보다 여기 안에서 정말 뭐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들어서 외부에 팔거나 아니면 손님이 무조건 다 오프라인으로 오기보다는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물건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이 공간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근화동 가서도 몇 번을 강조한 게 이 공간을 만드는 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정말 장사를 잘하기 위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이 공간을 예쁘게 만든다고 너 1등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또 내가 일하기 편하기 위해 공간을 꾸미는 거지 지금 누가 제일 예쁜 공간 만드는 콘테스트가 아니다. 약간 못생겨 보일 수 있어도 내가 일하기 편하고 내가 원하는 물건 다 손에 닿치는 데 있으면 그게 최고지. 뭐 실제로 다 와볼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인테리어 돈 많이 쓰시지 말으라고 하시라고 계속 그랬었어요. 승환님도 카페 해보다 보면 실제로 안 보이는데 쌓여있는 거 많죠?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카페는 저희가 수시로 보고 특히 여기도 오픈키친이니까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한 구석에 서비스 공간이랄까? 정말 일회용 컵도 쌓아놔야 되고 맞아요. 냅킨도 엄청 많이 쌓아놔야 되고 또 뭐 있죠? 어쨌든 창고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되게 뼈저리게 느꼈었고 공간을 구성하시면서도 보이지 않는 공간을 이렇게 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테이블 하나 더 놓고 싶고 사람 한 명 더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그 공간이 창고가 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테이블 개수나 뭐 쇼룸을 많이 신경 쓰시는데 창고가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나름 친한 서점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책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책을 한 권만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입고할 때 5권, 뭐 3권을 한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 2권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집에 나. 그래서 집이 지금 창고가 됐어요. 비슷합니다. 저도 이불이 되게 많아요. 계절별 이불이 되게 많이 집에 쌓여 이불 있어요. 이거 이제 웃으면서 듣지만 정말 다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진짜. 그래서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약간 숨겨놓을 것도 있어야 된다. 제가 책에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 다 오픈되고 예쁜 공간만 만들면 내가 겨울옷 같은 거, 막 까만 롱패딩을 놓을 자리가 없는 거야. 난 공간을 새하얗게 꾸며놨는데 까만 롱패딩을 놓는 순간 공간이 칙칙해져가지고 뭐 숨겨놓을 박스 같은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창고 공간을 좀 여유롭게 만드시라고 항상 권해요. 짐은 계속 늘어나니까. 다음 질문. 건축과 경영, 공간 기획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학부를 건축과를 나오고 대학원을 경영학과 갔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둘 다입니다. 둘 다. 뭐랄까. 제가 건축과를 막 졸업했을 때는 저도 아무래도 디자인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승아님이 저한테 왔다. 그럼 저 게스트하우스 할 건데 뭐 카페 할 건데 그러면 제 눈에 예뻐 보이게 많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제가 작업실도 공사 직접 해보고 에어비앤비 운영도 해보고 하다 보니 이게 예쁜 거랑 운영하기 쉬운 건 다르다. 예를 들면 제 맘 같아서는 페인트 칠을 막 새하얀 색으로 하고 싶은데 손때 같으면 디자이너는 이미 안녕했고 페인트 칠 내가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리하기 쉽게 해야 이 사람이 일하기 편하지 막 내 눈에 그러니까 디자이너 눈에 엣지 있게 하는 게 좀 뭔가 옛날 회사에서 일할 때 약간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도 하고 진짜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는 좀 설계비도 많이 내시고 좀 넉넉한 예산으로 많이 오셨었는데 요즘에 만나는 클라이언트는 거의 제 또래거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막 나 설계비 뭐 1,000만 원이야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되니? 그렇다면 깎아주세요. 공사를 이거는 하지 말자. 돈 벌어서 중간중간에 하자. 아니면 이거는 네가 직접 만들어 볼래? 뭐라거나 뭐 예를 들면 간판도 맡기면 몇백만 원 금방 가요. 그런데 그분이 마침 손글씨가 예뻐. 그러면 그냥 쓰시라고. 이번 기회에 간판 디자인으로 데뷔하다 생각하고 네가 써.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메뉴판이다. 그럼 다 막 의뢰하면 돈이잖아요. 다 돈이죠, 진짜. 근데 내가 이번 기회에 포토샵 배우겠다. 그러면 또 그냥 돈을 아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하는 일을 발견해 나가게 도와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받는 디자이너였으면 이건 얼마고요? 저건 얼마고요? 뭐 그래요 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경영학 배우고 나니 좀 이게 정말 이 사업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디자인이 100%는 아니구나. 오히려 이 승아님이 정말 약간의 이 공간 공사할 때 여비를 좀 둬서 이걸로 홍보를 좀 더 하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깔끔하게 만들거나 진짜 인스타그램에서 마케팅을 하거나 이게 더 공간에 좋은 일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영학 공부를 안 했으면 여전히 좀 디자인 포커스된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승아님한테 같이 막 우리 매출이랑 뭐 지출 뭐 얼마나 벌었는지 이런 거 다 계산해보자. 모임이 오면 사람들이 모임에 오면 뭐 우리가 대체 뭐 얼마를 버는 건지도 계산해보자. 계속 했던 게 이래저래 경영학 전공에서 많이 배운 거죠. 그전 같았으면 저도 뭐 독서 모임 좋으니까 하자 뭐 이런 쪽이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사업이다 생각하면 15,000원을 받으면 커피를 주고 우리가 여기 공간 대관을 하고 나도 왔다 갔다 하려면 차비가 얼마나 들고 15,000원은 조금 적지만 그래 처음이니까 그냥 하자 뭐 이렇게 되지만
이 가격 결정도 좀 의논을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모임을 한다. 그럼 3만 원씩 하기로 했는데 10명이 모였어. 나 하루에 30만 원 벌었어. 많이 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수도세도 내야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 진짜 많이 쓰고 그리고 뭐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사실 별로 안 남는 거야. 근데 돈은 잔잔하게 버는데 막 공사를 한번 하면 또 몇백만 원이 훅 나가니까 그래서 여비도 약간 만들어놔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모임 참가비랄지 음료 가격대랄지 이런 걸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승아님은 이 소호 2호부 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어렵네요. 되게 갑작스럽게 갑자기 공간을 기획하면 개인적으로 달라진 점? 진짜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여기 속초에 와서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일단은 어디를 가도 되게 보는 시야가 예전에 뭐 카페를 갔다면 정말 음료만 쳐다봤는데 지금은 막 한 바퀴 이렇게 천장부터 보게 되고 아 마감은 뭘로 했네 아 이 부분 좀 신경 썼네 막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집은 여기가 포토존이네 뭐 맞아요. 이런 거랄지 화장실도 일부러 가봐요. 그러니까요. 괜히 그냥 가봐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맞아요. 그리고 뭐 저는 서점을 가면 책을 한 권 사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책을 포장해 주나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봤을 때랑 실제 갔을 때 느낌이 정말 간극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봤을 때 좋았던 데가 오프라인으로 항상 좋은 건 또 아닌데 또 의외로 또 되게 좋을 때도 있고 좀 그때그때 달라서 재밌기도 하고 아까 승아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딜 가도 볼 게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호기심 많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콘크리트네 인데 우리는 콘크리트를 저렇게 까끌까끌하게 하다니 막 그러면 저거 하느라 고생이겠다도 있는데 손님들이 긁힐 수도 있겠다 막 맨살에 닿으면 아프겠는데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보고 다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혼자 되게 바빠요. 어디 가면. 네. 책을 출간하기 전까지 많이 만났죠. 공간 창업자 많이 만났죠. 그 중에 한 명도 노승아님이고 공통점은 자기 일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만은 내가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승아님한테도 막 상담하러 오는 분들의 공통점이랄까? 이런 거 있어요? 뭔가 언젠가는 꼭 창업을 꿈꾸셨던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계속 뭔가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가 이번 생이라고 하면 웃긴데 이번 생을 살면서 한번 내가 주체가 돼서 삶을 좀 이끌어 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성상 저한테 갑자기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막 크게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는 안 오고 한 10평, 15평, 뭐 20평 되게 잔잔하게 많이 오시는데 그게 막 저 돈 진짜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분보다 예전부터 이런 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물론 그럴 때마다 저는 돈도 버셔야 돼요.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그쵸. 돈 안 벌리는 가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가게도 이제 손님이 계속 많아야 시간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 거기서도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막상 꿈만을 또 쫓아가기는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계속 어떻게 사회가 변하는지도 봐야 되고 내가 예전에 꾸던 꿈이 지금 시기에 이 타이밍에 맞는 건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어떤 감정 상태가 더 격해지는 것 같아. 맞아요. 좋을 때는 너무 좋았다가 힘들 때는 너무 안 좋고 이거 좀 항상 롤러코스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또 와서 너무 좋다 그러면 또 신나잖아요. 맞아요. 수도권과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 공간 기획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몇 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일을 할 때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아직 서울에서
서울에서는 유행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아직 아닌 거 이런 거 갖고 와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제주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닌데 서울 가서 하겠지. 뭐 저는 오히려 그 지역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매력, 그분들을 응원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매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강원도에 어떤 카페가 있고 정말 자주 가는데 그분이 만약에 서울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장사를 하려면 힘들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월세가 막 300만 원씩 하는데 이분이 커피를 3,000원에 팔아서야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어떤 커피의 맛을 끌어올린다거나 그분의 단골을 만든다거나 하는 건 그 자리를 계속 버텨야 최소 이제 한 계절 다 지나가 봐야 아 이분이 만드는 커피는 진짜 맛있어 또는 아 이분한테만 더치 커피 계속 사야지 이런 걸 만드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정말 아직도 강원도에서는 월세 30만 원이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 30만 원이면 내가 뭐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라도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중에는 내 가게에 있으면서 정말 클래스를 하든 뭐 유튜브를 찍든 정말 공방에서 제품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든 이런 걸 도모해 볼 수 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면 그런 경제 상황이랄까? 그 판이 그렇다면 나만의 걸 만드는데 좀 차분해질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옆에서 다 커피 막 7,000원씩 파는데 나도 물 좀 타서 싸게 팔아야 되나? 안 하면 바보 되는 것 같고 그게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저는 테라로사도 강릉에서 있어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커피 해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더 입소문을 내고 그분들이 다시 커피를 마시러 강릉에 가고 하는 선순환들이 생기는 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승아님이 똑같은 규모를 지금 소호하고 서울에서 한다 이랬으면 손님도 되게 달랐을 것 같고 네, 일단 대상부터도 되게 달랐을 것 같고 운영하는 형태도 완전히 다르게 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급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서울에서 한다면 일단 대상은 외국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운영하는 방식도 훨씬 더 자유롭고 좀 외국 스타일로 하지 않았을까. 자유롭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기에 어쩌면 로컬이 더 좋을 수 있다. 저는 그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은 아무래도 트렌드도 빨리빨리 바뀌고 진짜 인테리어 유행도 자주 바뀌잖아.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속초에서 속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했다. 그러면 아무리 유행이 바뀌어도 속초는 속초니까 그 인테리어대로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거 질문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고 싶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승아님하고 만나서 뭐 고구마 살롱도 하고 뭐 소고도 오고 하면 되게 좋고 항상 이렇게 승아님 반겨주니까 되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나도 내 공간에 나중에 뭐 해야지 이거를 머릿속에 조금씩 넣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도 한다면 뭐 저도 책 좋아하니까 진짜 제 책에도 입장권 넣어놨는데 서점일 것 같고 그리고 문구점도 같이 하고 싶어요. 저 어릴 때 엄마가 문구점 하셨어가지고 제가 대신 가게 많이 봤거든요. 진짜 막 공책 팔고 연필 팔고 그거 알아요? 한 50원, 100원 내면 호치키스로 찍혀있는 종이 뜯어서 열어보면 알아요. 추억의 이름 뭐야 그거? 게임. 어복게 그런 거 애들이 한 3개, 가장 5개씩 하는 적극적인 가게. 타이밍이었습니다. 막 열면 석수 이런 거 있는데 다 또래였어. 그러게요, 다 또래.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애들이 와서 막 동전 내고 따가고 막 그리고 그 동전 넣고 뽑는 막 목걸이 들어있고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그런 게 있는 진짜 조그만 문방구였는데 제 친구들이 저 있으니까 그냥 놀러 와서 놀고 앞에서 미니카 막 갖고 놀고 뭐 이런 데였어요. 근데 제가 문구점 하면 아마 다르겠지만 그때도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좀 있어서 그런 걸 하지 않을까? 그 당시에 또래의 공간 창업자가 주변에 있는 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승아님도 주변 골목
상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산타마을 같은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인맥을 쌓는 게 제가 좀 제일 부족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창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손님이 뭐 진상이 있었어. 근데 이거를 직장인 친구랑 풀 수가 없어. 이거는 똑같이 진상 고객 만난 공간 창업자랑 얘기를 해야 막, 야, 난 더 심한 사람 있었어. 맞아요.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인맥이라는 게 나한테 뭐 돈 써줄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건 중요한 건 이제 감정을 공유해줄 수 있는 사람. 감정을 공유해줄 사람 또는 이번에 우리 스텝 뽑는데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줄 수 있는지. 근데 의외로 옛날에 같이 뭐 친구였던 사람이 뭐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맞아요. 식의 어떤 인간관계는 중요하지만 막 사업을 잘하려면 뭐 무슨 투자 회사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명함 하나 더 받아야 돼. 이런 거는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목수님이랑 디자이너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현실인 거. 목수랑 디자이너. 좀. 당장 급할 때 막 와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느낌? 요즘에 공간 창업 관련해서 진짜 많아요, 지원 사업. 뭐 서울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뭐 군산에도 있고. 근데 제가 심사를 종종 하다 보니까 서류가 좀 이상한 게 많이 와. 승은님은 괜찮았어. 근데 막 아니 맞춤법이 이렇다면 괜찮을까 막 이렇기도 하고. 이 지원 사업이 어려운 게 이 나라도 어렵잖아. 근데 결국 그 서류를 잘 쓰라는 건 해보셨어요? 이 나라? 그래, 했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잘 쓰는 분이 결국 이런 이나라 도우미든 정산 서류까지 잘 할 것이다. 이거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라서 잘 쓰시라는 거지. 막 이 사람은 뭐 스펙으로 판단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서류 작성, 뭐 아래야 한글 이런 거에 친숙한가. 그거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중요해. 아, 네, 이것 보셨어. 탐나는 위치가 있는가? 저는 있습니다. 어디죠? 빨리 메모하세요. 아, 저는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그냥 승은님 가까이 있고 싶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주변에 좀 친한 사람 한두 명 있는 데랑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업종은 안 겹치게. 예를 들면 승아님이 게스트하우스를 하는데 제가 또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건 좀 상도덕이 어긋나고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 공간에 왔다가 가능하면 여기서 주무세요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같이 뭐 마을 지도를 만드는데 골목에 다 같은 친구들이라서 정말 여기 갔다 가면 오늘 하루 너무 잘 보냈다 이런 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냐하면 뭐 여기 너무 경쟁 치열한데 이러면서 낯선 데 가서 나 혼자 하려면 진짜 힘들어. 사람들이 여기 가면 뭐 밀크티도 마시고 뭐 무슨 스콘도 사 먹고 근데 여기 책을 잠깐 보다가 여기서 잠깐 뭐 전시도 보다가 잠은 여기 가서 하면 되겠네 이런 어떤 코스로 생각하지. 갑자기 이 빵 하나를 먹기 위해 멀리 가기도 하지만 그 이왕이면 빵 먹고 오는 길에 뭐 밥도 먹고 싶고 하는 게 더 아무래도 좀 쉽지 않나? 그리고 저 혼자 막 제 빵집 오세요 하는 것보다 승아님이 차라리 이 빵집 오픈했는데 좋아요 말해주고 저도 제 블로그나 인스타에 난 오늘 소호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서로 해줘야지 나만 잘났다고 계속 뭐 포스팅을 하는 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으쌰으쌰 해볼 수 있는 입지에 갈 것 같아요. 그게 꼭 속초가 아니어도 정말 약간 마음 통하는 네. 친구들 있는 곳에. 그래서 그 골목 전체가 잘 되게. 네. 공간 기획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가장 좋은 방법. 승아님도 주말마다 다녔잖아요. 네. 저는 좀 직접 몸으로 뛰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서울에서 창업 준비를 할 때 주말마다 직접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도시에 가서 부동산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표 만들어서 막 가격 다 비교하고. 네, 맞아요. 저는 준비 기간이 2년이었는데 이제 2년 동안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저만의 리스트를 작성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도시를 쫙 정리를 한 다음에 현재 게스트하우스의 개수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 뭐 블로그 인지도나 뭐 맛집 개수 또 뭐 테마파크가 있는지 아니면 뭐 워터파크가 있는지 이런 되게 상세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서 저만의 도시를 추려서 이제 부동산을 직접 가보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책에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넣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떤 카페를 갔다. 그러면 아, 그 카페에 뭐 라떼가 참 맛있었지 하고 돌아서서 까먹는 것보다 적어놓자. 근데 모든 카페를 갈 때마다 여기는 어디가 뭐가 맛있었고 여기는 입구가 어떻고 여기는 내가 그 계산하는 데 가서 주문해서 말하고 기다렸다가 커피를 받아서 오는 스타일인지 또는 내가 앉아있으면 직원이 와서 메뉴판 주면서 주문 받아서 돌아갔다가 서빙까지 해주는 타입인지 그때마다 공간 동선이 달라지잖아요. 직원 숫자도 달라져야 되고 그런 거 계속 관찰하면서 다니시라고 해요. 그게 서점이면 서점, 카페면 카페. 그걸 최소한 5개? 10개? 10개가 힘들다. 5개라도. 근데 내가 원하는 크기랑 비슷하게. 예를 들면 나 혼자 서점할 건데 갑자기 교보를 가서 조사를 하면 정말 쓸 데가 없어. 내가 서점할 건데 혼자 하고 싶어. 1인 서점 어디 있나. 1인 서점 중에서도 뭐 정말 크기가 한 10평 또는 20평 정도인데 혼자서 사부작 하시더라. 어떻게 했길래 혼자서 그걸 다 하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제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저한테. 카톡으로 막 보냈는데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 진짜 넌 정말 그래서 제가 막 정말 도움이 됐냐고 막 이렇게 크크크크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공간을 방문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기록한다는 게 이렇게 재밌고 소중한 작업인지 처음 알았다고. 이 친구 실제로 과학살롱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과학을 컨셉으로 한 서점이랑 뭐 다른 모임 공간을 막 다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는데 근처에 있는 것들, 라이벌이자 어떻게 생각하면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는 분들 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분은 3명이서 같이 창업할 거라서 그 3사람의 머릿속이 지금 같은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대요.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3가지 조언이나 나왔어. 3가지. 내가 꼭 지켜야 할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좀 애매모호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저희는 소통이 되게 중심이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오픈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그래서 소통이라는 그런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놓치지 않고 우리가 끌고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어떤 공간을 오픈하시던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목표로 두시는 거를 흔들리지 않고 계속 안고 가셨으면 좋겠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소통이든 뭐 꿈이든 뭐 여행이든 개인마다 어쨌든 단어 하나씩은 가지고 가는 게 맞는 네. 거고, 저는 이게 기한을 한정해서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구마 살롱은 임대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또는 월세를 너무 막 올렸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해. 그럼 그냥 안 해야지 뭐. 어떻게 해? 저거 살 거야? 막 이러면서 다 뛰어가야죠. 좀 더 같이 갈 거예요. 막 고구마 살롱. 근데 이 공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건 맞지만 이 공간에 인생을 다 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여기 내가 공간 2년만 열심히 운영한다. 또는 뭐 5년만 내 인생을 좀 바쳐보겠어. 해서 안 되면 말아. 안 되면 말고 2년 동안 뭐 하고 싶은지 공사할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 막연하게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고 해도 되는데 우리한테 2년밖에 없다. 20년이 아니고 2년밖에 없어. 이러면 공사를 최소한 뭐 1, 2개월 또는 3개월을 했어. 그러면 지금 나에게 2년에서 3개월 빠졌어. 근데 내가 뭐 여행 모임도 하고 싶고 영화 모임도 하고 싶고 뭐 요리도 하고 싶었고 뭐 커피도 팔고 싶었고 너무 많잖아요. 그럼 결국 시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커피도 팔고 모임도 해봤는데 수익은 모임 많이 난다. 그럼 모임에 좀 더 집중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이 공간 안에서 잘 되는 게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 안에
나의 노력과 이 공간의 크기와 이 위치와 이거를 검토해서 이 기간에는 최선을 다하되 안 되면 말고 되면 다른 데 뭐 가서 더 크게 하시거나 이런 어떤 테스트베드 정말 여기는 나의 실험하는 공간이지 이거 안 된다고 안 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치가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아이템이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아직은 그 아이템이 좀 때가 안 왔을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자학하고 이러지도 말고 다양한 걸 해보되 그럼 다음 공간 만들 때는 이거 해야겠네? 또는, 이 아이템은 온라인에서 잘 되잖아? 이런 것도 확인하면 되지 않나? 너무 막 스트레스 안 받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조언도 공간 만들 때 돈 많이 쓰지 말라는 거? 그게 자기 건물이어도 저는 어느 정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공간이라는 게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다. 정말 나의 파트너 같은 존재? 공간이 예쁘고 뭐 잘 관리되고 뭐 항상 청결하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한데 계속 뭐를 사고 막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왠지 이게 없어서 손님이 안 오는 것 같고 별로 그렇진 않아요. 한정된 자원과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시면 되는 거지 너무 이게 힘들게 무리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의미로.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저 질문 맞아. 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려고 왔기 때문에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컨셉, 형식이 아니라 그냥 이게 정말 다 내 거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나연님 공간에 갔을 때 책이 많다. 그럼 나연님이 이런 책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왔구나 라서 저는 감탄할 텐데 그 책이 사실은 다 껍데기만 있고 속은 다 뭐 박스였어. 이랬으면 인테리어를 이런 컨셉으로 했구나. 뭐 누가 이렇게 조언했지?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제가 지금 맞게 대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흉내냈냐 또는 그냥 겉에만 베꼈는지 정말 내가 이걸 다 이해하고 베꼈는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도 이질적인 디자인이잖아요. 이 장식? 이거 승아님이 선택한 건데 저한테는 이거 승아님 취향인 거 알고 그리고 어떤 작가님 작품인 것도 알고 하니까 이질적이지만 소랑 어울리고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 계속 이게 있어요. 우리끼리 둘이서 막 야 따라해보자 해서 꾸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같아 보여도 사실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이 사람의 어떤 인격 또는 이 사람의 매력이 막 느껴질 때 평생에 걸쳐 이런 걸 모았어? 또는 대대손손 이런 게 나거나 이 사람은 정말 여기에 꽂혀 있다. 이럴 때 저는 더 그 공간이 좋더라고요. 그 공간 주인에게 맞는 공간이어야 이 사람이 일을 하든 영업을 하든 좋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승아님하고 할 때든 다른 분들하고 할 때 제가 막 내 디자인 취향은 이거니까 뭐 이거를 써라, 뭐 이 재료를 써라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디자이너는 이분이 항상 쓰는 뭐 색깔도 있고 뭐 쓰는 재료도 있고 뭐 어느 돈 이상이면 아니 미만이면 안 하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각자 디자이너마다의 약간 철학 또는 일하는 방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개인의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게 맞게 하는데 만약에 제가 회사 일을 한다. 저 오피스 디자인도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회사답게 해요. 그 회사가 뭐 블록체인을 하냐, 로봇인데 막 자율주행을 한다. 그럼 그 회사 분위기에 맞게 하지. 갑자기 제 디자인이 뭐다 이렇게 강요하는 쪽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고 아닌 디자이너였어요. 건강 조심하시고 체온을 유지하시면서 너무 큰일이다 진짜.